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찰인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먼저 오늘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경감승진시험 치르신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험 뚜껑은 열려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 발표만이 남았는데 또 일주일간 희망 고문을 하셔야 될 시기인 거죠. 네, 항상 잘 보신 분도 계시지만 항상 합격할지 또는 아니면 불합격할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일주일간에 또 희망 고문을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그 부분들이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멋진 결실 맺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감승진시험은요, 주관식이 있다 보니까 힘든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경위까지 시험으로 쭉 잘 왔다라고 하더라도요, 경위에서 경감다는 이 경감승진시험은 주관식이 있다 보니까 계속 불합격을 거듭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관식은 정말 기본에 또 충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요약식으로 외웠다가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면 상관없지만 조금 기본에 충실한 그 기본기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또 이거 헉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치러진 사례 1번의 또 문제였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전체 주관식 내용에 대한 강평은 하겠지만, 네, 올해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얘기, 거의 사례 1번은 하다못해 2016년 행정고시 문제였습니다. 1번, 2번의 문제. 그런데 2016년 행정고시에서 1번이 10점짜리로 나왔는데, 즉 1번, 2번 전부 10점짜리로 나왔는데 1번만큼은 10점짜리가 20점짜리로 나오다 보니까 20점? 이것도 어떤 논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많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논점을 많이 부과하셨죠. 여튼 1번은 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먼저 단문부터 보겠습니다. 단문은요,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특 A급들이 나왔죠. 예, 매번 말씀드렸을 때 우리 경찰 책임 원칙, 단문 특혜, 케이스 특혜라고 했습니다. 경찰 책임 원칙, 그리고 또 그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제3자 경찰 책임, 우리 경감승진 시험에서 한참 동안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1순위의 단문 또는 사례다라고 했는데 단문이 나왔죠. 즉 우리 단문도 나오는 순간 항상 뭡니까? 가장 로마자에 써져야 될 문제, 사례를 쓰기 위해서 빨리 단문을 써야 되는 거죠. 의주 행상복 3승 전체 목차 외웠다면 그 목차를 로마자 목차 베이스로 깔고 내용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야,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중배상 금지였습니다. 예, 오늘 의외로 이 단문 안 썼다, 못 썼다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또 올해는 특히 또 승진 인원수 시험 합격자 조금 뽑는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전혀 못 썼다면 이것도 큰일이죠. 네, 그런데 일단 이중배상 금지도 국배법 2조와 관련된 단문의 특혜입금 논점인 이중배상 금지, 그리고 국배법 5조에서 특히 문제되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자 문제 특혜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중배상 금지도 사례 버전도 두 가지도 있고, 암튼 단문 사례 특혜급 논점이라고 했습니다. 치안요범죄자야, 치요범 전체 로마자 목차를 잡고 쓰셔야겠죠. 뭐 저희 강의를 들으셨다면 네, 어렵지 않게 또 잘 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상반기에 모든 걸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내놓아라 라는 것. 즉 우리 주관식 시험이 어려운 게 뭡니까? 항상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나왔네, 이 문제 내가 특혜로 찍은 건데, 이런 평가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험 치기 전에는요, 그 뭐 50개, 60개, 어떤 사람 70개, 80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전제에서 단문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항상 네, 최근 추이나 기출 또 유형 기타 등등 행정법학회에서 논의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뭐 특 A급, A급 뭐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우리 그런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또 출제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특 A급 또는 A급 하다못해 또는 B급 나왔다 하더라도요, 합격권에 들어가 있으신 분은 충분히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올해 또 단문에 있어서는 전부 다 특 A급의 단문이 나왔다라는 부분이니까 단문 못 썼다면
이것도 합격 기대하기 어렵죠. 여튼 경찰 책임의 원칙과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 즉 나올 게 나왔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사례 문제도요. 네, 요즘 변호사 시험 출제 유형으로 좀 잘 나가죠. 우리는 항상 사실관계를 보면 쭉 나열되어 있고 설문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관계를 조금 이렇게 양가로 1, 2, 3 해서 조금 분설해 놓았죠. 네, 하지만 사실관계를 또 잘 살펴볼 때 일단 문제 2번과 설문 3번, 설문 2번과 설문 3번은 우리 너무나 수없이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하다못해 설문 3번도 보십시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 강의했을 때 행정법학계나 또는 국가고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고 또 우리 경찰 공무원 관련된 일단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특혜이급의 사례 논점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도 2, 3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무슨 특혜야 이런 거 안 나와. 그런데 경감부 주관식에서 나오니까 경감부 기출이라서 중요해. 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항상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외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강약 조절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약하게 준비하시면 또 상관없는데 아예 버리시면요. 정말 주관식은 한자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우리 객관식은 잘 몰라도 최소한 찍을 수라도 있지만 주관식은 모르면 못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주관식은 그만큼 또 힘든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데 설문 2번과 설문 3번은 또 우리 특혜이급의 사례 논점으로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설문 2번은 행정심판 전취주의. 행정소송법에 의한다면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원칙인데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거치지 아니하고는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것이 예외로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인데 국공도 공무원 의사 징계 처분이나 공무원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은요 반드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소청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사례집에도 있었고 특혜이급의 논점으로서 설문 2번 이 부분 쓰지 못할 분 또 없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 설문 3번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원처분주의 우리 행정소송법은 우리 뒤에 참고 조문도 있지만 19조에서 원처분주의 취하고 있더라.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라고 하는 원처분주의 취하고 있더라. 다만 다른 법률의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항상 우리 쉽게 생각한다면 원칙은 원처분에 대해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에 대해서 따라서 이 사실관계는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냐 없냐 이 내용 쓰는 거와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 쓰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 속에 있어서는 뭐였습니까? 처분 변경 재결이었죠. 네, 이것도 또 형성 재결이었습니다. 경감부 기출 문제 이 부분은요.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행 재결이었죠. 또 그 부분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학설과 판례가 다른 부분이죠. 또 이런 케이스 포섭을 또 잘못해서 좀 어느 정도의 또 감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변경된 원처분서를 취하더라. 따라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제소기간은요.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원처분에 대해서 재결을 거친 경우에 해당되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따라서 사실관계 위에 2022년 12월 29일 날 재결서 송달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 2번과 설문 3번의 부분은 수없이 또 우리 정리했었던 부분이고 하다못해 특혜이급의 논점이라고 해서 온라인 모의고사든 하다못해 이중배상 금지도 그렇고요. 경찰 체계 원칙도 그렇고 현장 모의고사든 열심히 복습했었던 내용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문 1번이 아마 주관식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설문 1번 읽어보면 사실관계 1에서 갑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지금 징계권자라고 하는 이 자가 이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던 거죠. 네, 암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A 경찰서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니까 뭡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부작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행정쟁송법상 얘기하는 부작위와는 다르죠. 우리 그 부작위는 뭡니까? 국민이 어떤 땡땡 처분, 수익적 처분 내려주세요 라고 신청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 부작위하고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배점이 또 20점이다 보니까 부작위 성립 요건, 신의 기부 여기에 또 쓰신 분도 또 계시기도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의결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성 여부쓰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 속에 판단 여지는 논외로 하라고 했고요. 근데 또 20점이야. 그러고 보니까 특별 권력 관계 아니야? 설문 1번 보면 특별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는 뭡니까? 늘 제게 썼을 때 특혜급에 우리 논점이라고는 했지만 특별 권력 관계 여기서 논점 아니죠. 특별 권력 관계는 뭡니까? 소송 제기 시의 사법심사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즉 공무원이 자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어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때 그때 특별권력관계 내부 행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가 물었는데 특별권력관계 쓰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또 오히려 또 특별권력관계 쓰신 분도 또 꽤 많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판단 여지 일단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거 쓰신 분도 계시고요. 일단 이것도 아니라는 것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위법한가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 무효 취소 구별 쓰신 분도 또 의외로 계세요. 예, 무취 구별, 네, 중중명구조 이런 부분. 근데 여기서는 위법한가 물었지 위법성의 정도가 어떠한지와 관련된 논점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전부 이와 관련된 내용 아무런 논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1번의 문제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내년도 경감 승진 시험을 위해서 인문 강의 들어갈 건데 인문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작용의 위법성을 논할 때 일단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잘 나눠야 되는 거죠. 만약 기속행위라면요 법대로 했으면 적법 안 했으면 위법이죠. 항상 뭔가 위법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논한다고 했어요. 기속이라면 법대로 했으면 적법, 안 했으면 위법. 그럼 재량행위라면요 뭐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재량행위는 안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 또 그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해서 또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즉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일탈남용을 검토해야 되죠. 즉 재량의 일탈남용에서 일탈, 남용이 뭡니까? 목사일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이 비례평등을 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속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1. 문제점 2번 지금 방금 얘기했던 A 경찰서장의 징계 의결 요구죠. 좀 말 그대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이 행위의 법적 성질을 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결국 기속, 재량, 구별 기준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케이스용어로는 좀 외우니까 내용이 조금 부실했던 거죠. 단문에서 외웠던 문학판검인, 요효종 이런 부분들 써야 되는 내용인데 요 근래 또 단문 기출이라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케이스에 적어야 될 내용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국 사안포섭은 뒤에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 또 판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었다. 결국 설문 1번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기본적인 논의 늘 설명했었을 때 소재기 단계 하다못해 이 소재기 단계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셨을 겁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쵸? 소송 제기함에 있어서의 제약사항 써라. 그때는요 소송 제기함에 있어서의 제약사항 써라 라고 하니까 특별권력관계와 소제기에 있어서의 적법요건은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문제되는 거죠. 네, 또 그리고 우리 사법심사 가능성 논해라 라고 했었을 때는요 소송 제기 단계에서의 사법심사 가능성과 본안 판단 단계에서의 판단 여지가 문제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런 문제도 판단 여지는 또 아니다라고 했었고 따라서 이 부분 써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데 사실관계 읽어보면요
양가로 1번 읽어보니까 A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갑은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했다. 이게 뭡니까? 국가공무원법 58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 위반했고 또 그 뒤에 금품 수수하는 행위했다. 이거 뭡니까? 국공법 61조에 있는 청령 의무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직무 이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단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의무 위반 행위, 즉 어떠한 행위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행위가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케이스 포섭이 아니라 명확하게 직무 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1 밑에서 보면 사실관계 1에서 갑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판단되어서 징계를 했고 이 징계가 본안에 가서 위법하냐 적법하냐를 물었다면 이것은 판단 여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보통은 또 우리 징계와 관련해서 재량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 묻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결국 이 징계 의결 요구의 법적 성질이 기속이냐 재량이냐 따져야 할 때 케이스 포섭이 뭡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죠. 참고조문 국공법 제78조 징계사유인데 첫 번째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즉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재량행위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면요 이제 그 뒤에 징계 요구하여야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이 두 개가 뭡니까? 법령이죠. 네, 이런 근거법 문헌상 표현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속행위다. 따라서 이런 기속행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부작위 위법하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부작위 위법성에서 써서 일부 배점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즉 국민이 원하는 수익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부작위하고는 좀 다른 논의인 거죠. 여튼 이런 논의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행정고시 기출문제 10점짜리가 20점짜리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써야 될 거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네, 굳이 쓴다면 뭡니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이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재량행위이지만 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요 징계 요구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은 기속행위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만 잘 써셨다면 뭐 상관없겠다. 또 혹은 이러죠. 특별 관련해서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썼다라는 부분도 계신데 뭐 우리 경감 승진 시험에 있어서 논점 아닌 거 쓴다 하더라도 감점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만 잘 쓰셨다면 배점 받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주된 논점과 그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 결국 기본끼리가 탄탄하냐 안 하냐. 하다못해 우리 행정고시, 제가 또 행정고시에 1번, 2번은 수록해 놓았는데 1번은 수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게 저의 개정판을 낼 때의 딜레마입니다.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모든 많은 논점들을 다 사례에 또 넣어야 되냐라는 것. 그러니까 계속 우리 솔직히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일요일 날 눈도 추적추적 오는 이런 날 시험도 보러 가셔야 되고, 하다못해 근무도 다른 직업군과 달리 근무 강도가 빡센 우리 이 직업군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한다면 그래요, 조금 시험 범위들을 한정시켜주면서 이 부분에서 완벽히 공부하자, 이런 테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범위는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기본기, 솔직히 기본기 습득하기 쉽지 않죠. 여튼 뭐 그런 점을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그런 내용.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점은 사례 2번, 3번과 단문 2개는 확실히 잘 쓰셔야 된다. 이게 합격의 가장 전제 조건이고, 이제 설문 1번에 있어서의 논점들이 여기저기 설왕설래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논점으로서 기속재량 구별을 쓰고, 즉 기속행위다. 따라서 우리 항상 기속행위는 법대로 안 했으면 위법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이
경찰서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더라.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부작위란 단어를 안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써도 무방하겠다. 이게 결국은 10점짜리에 국가고시의 논점을 20점짜리로 이렇게 배점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뭘 써야 되지라고 하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튼 이렇게 주관식 시험 어렵게 외운 내용 80분 동안 쏟아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특히 설문 1번과 관련된 논점이 뭐냐 이런 부분에 내용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설문 1번은 뭐 이 정도의 논점만 쓰셨다면 그래요. 상대적으로 우리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남들보다 점수 우위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튼 1년 동안 고생하신 노력의 산물 오늘 또 결정이 날 건데 객관식도 만만치 않고 또 하다못해 주관식도 만만치 않고 하다못해 또 올해는요 또 승진 인원수가 또 줄어든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더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험 치르신 모든 분들 수고로움에 경의를 표하고요. 좋은 결과 합격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